시행.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건 지금 현재 시행이야, 시행. 그럼 내가 이거를 주사위 한 개를 갖다 던지게 되면, 그지? 어떠한 니네가 사건이 갖다 발생을 할 거야. 그럼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니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사건을 한번 정해볼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근데 여기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발생을 시켰어. 그랬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세보자는 거지. 그럼 어차피 니네가 주사위는 1, 2, 3, 4, 5, 6이니까 이 중에서 2의 배수가 뭐 있니? 2하고 4하고 6이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걔를 경우의 수라 부르는 거야. 누구에 대한 경우의 수? 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번 단원인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어? 그럼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니네가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잘 구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주사위만 던질 건 아니잖아. 뭐 동전도 던질 거고 뭐 여러 가지 니네가 이제 기타 등등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니네가 이제부터 찾아야 돼.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항상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빠짐없이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잘 세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조건 다 틀려.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되겠다는 거를 잘 생각만 해주면 돼. 응? 이게 사건과 경우의 수의 얘기고,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법칙이 존재를 해. 첫 번째 무슨 법칙이냐면 합의 법칙이 존재를 하고 얘들아. 많이 헷갈려 해.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냐면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뭐냐면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겠다는 게 합의 법칙이고, 곱의 법칙은 뭐냐면 이 각각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뭐 하겠다? 곱하겠다가 곱의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니네가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합의 법칙을 쓰려면 이 m과 n이라는 걸 언제 더하냐? 이때는 중간에 이런 또는이나 아니면 뭐뭐이거나 이런 말들이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m 또는 n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 m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n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곱의 법칙은 뭐냐면 이고 아니면 뭐 동시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m이 나오는 경우와 n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m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n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곱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중간에 접속사를 잘 봐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5월이 또는이고 and가 이고니까 이 또는과 뭐뭐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할 건지 니네 헷갈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또는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결국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헷갈려. 얘는 동시에 일어날 때야. 그럼 동시에란 말이 뭐냐면 실제로 같은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게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뭐냐면 이어지는 거야.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어지게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곱을 해주면 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돼.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데 얘와 얘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
얘가 나오고 나서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러면 곱해주면 돼. 이게 지금 되게 헷갈려. 합을 할지 곱을 할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봐봐.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있는데 얘도 지금 주사위고 얘도 지금 주사위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A에서 2의 약수, 그다음 B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B에서는 3의 하지 말고 4로 해볼까? 4의 약수라 했어. 그러면 봐봐. A에서는 2의 약수가 나올 거고 B에서는 4의 약수가 나올 건데 여기에 만약에 또는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A에서 2의 약수라는 건 1, 2밖에 없고 B도 어차피 주사위니까 얘는 1, 2, 4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오지. 근데 얘랑 얘랑이 지금 중간에 뭐가 꼈어? 5월이 꼈지. 얘는 이제 한글로 나오겠지. 또는이라고. 그럼 얘랑 얘랑 중간에 또는이 나오게 되면 얘와 얘를 뭐 하겠어? 더하겠지. 근데 조심해야 돼. 이 두 가지와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다섯 가지라 쓰면 안 되고 얘들아. 지금 누가 중복이 되고 있어? 1과 2가 지금 중복이 되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총 몇이라 써야 돼? 5가 아니라. 1, 2, 4. 그러니까 얘 둘, 얘 셋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 2가 중복이 되는 거니까 얘를 한 번을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5가 아니라 몇이라 써야 돼? 3이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 합의 사건을 갖다고 할 때 여기서 합의 사건을 구할 때는 거기다 써놔. 중복되는 경우는 몇 번만 세? 한 번만 센다. 그러니까 얘처럼 만약에 중복이 돼버리면 1과 2를 두 번을 세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세야 돼? 한 번만 세주면 돼. 한 번만. 에? 근데 얘가 만약에 똑같은데 A에서 2의 약수가 나온대. 근데 여기서는 2고가 나왔어. B에서는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4의 약수가 나온대. 그럼 얘도 어차피 지금 몇 가지냐면 1, 2 두 가지가 될 거고 얘는 지금 몇 가지야? 1, 2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 중간에 뭐 바뀌었어? 2고로만 말이겠지. 2고. 그러면 이 두 가지와 이 세 가지를 그냥 뭐 한다 생각하면 되겠어? 곱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곱할 때는 중복이 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여기서는 세 가지니까 얘는 그냥 곱을 해서 몇 가지로? 6가지로 그냥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 놓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 놨을 때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합의 법칙. 근데 2번은 봐봐. A가 일어나는 사건이 M 가지고 그 각각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 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뭐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둘이 뭐 하겠다는 거야? 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억을 해야 돼. 합의 법칙을 쓸 건지 곱의 법칙을 쓸 건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쓸 때는 뭐 할 때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을 쓰면 되고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뭐라 쓰면 돼? 동시에 일어나면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A, B 주사위를 봐봐. A,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A하고 B라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물어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 A라는 B하고 B라는 주사위를 니네가 동시에 던진다는 건 얘를 진짜 이렇게 동시에 던져도 되고 아니면 A를 먼저 던져. 그리고 나서 B를 던져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하고 나서 얘를 해주기만 하면 돼. 시행을. 그러니까 얘 먼저 던지고 얘 나중에 던져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 던지고 얘를 안 던지면 안 돼. 그러니까 동시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 일단 A를 던진 다음에 무조건 B를 던지긴 던져야 돼.
그게 동시에 던지는 거야. 응? 진짜 이걸 같은 시간대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A를 던지고 나서 B를 던져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어차피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 2, 3, 4, 5, 6이니까 6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얘도 몇 가지가 나와야 돼? 6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얘와 얘를 뭐해서 곱해서 총 몇 가지라 써주면 돼? 36가지라 갖다 써주면 돼. 이게 A와 B라는 주사위를 뭐 할 때?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 만약에 내가 동전을 갖다가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어. 얘를 동시에 던진대. 그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니네가 동전을 던지게 되면 이 동전은 던졌을 때 바닥에 떨어지면 무조건 앞면 아니면 뒷면이겠지. 그러니까 뭐 숫자 아니면 그림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전 한 개당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러니까 10원을 던져도 앞면, 뒷면. 얘도 그림 아니면 숫자니까 2가지. 얘도 그림 아니니까 숫자가 2가지야. 근데 어떻게 던져? 동시에 던지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해주면 돼?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돼야 돼? 8가지. 다시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써주면 되고, 곱의 법칙은 언제 써야 돼? 동시에 일어날 때 곱의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니네가 경우의 수를 일단 풀기 전에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 또는 뭐뭐이거나, 잘 적어놔. 또는 뭐뭐이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되고, 곱의 법칙을 쓸 때는 뭐뭐이고 아니면 동시에, 이러한 말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뭐 해주는 게 편해? 곱을 해주는 게 편해. 그래서 일단 이거를 외워야 돼. 언제 합을 쓰고 언제 곱을 쓸 건지 이런 멘트들을 잘 보라고. 또는 뭐뭐이거나 아니면 뭐뭐이고 동시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갖다 적어준다 생각해 주면 돼. 응? 이게 무슨 경우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되겠다. 응? 다시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 또는 아니면 뭐야? 뭐뭐이거나. 곱의 법칙은 어떻게 언제 써? 뭐뭐이고 아니 언제? 동시에.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건지. 응?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다시 합의 법칙을 언제 쓴다고? 또는 뭐뭐이거나. 응? 곱의 법칙은 언제 써야 돼? 뭐뭐이고 아니면 언제? 동시에. 응? 그러지 말고. 네, 거기 4번을 봐봐. 4번을 보시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거기다 잘 적어 놓읍시다. 얘가 되게 헷갈린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얘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라 부르냐면 순열이라고 불러. 순열. 일단 적어놔. 순열.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P라고 우리가 사용을 해서 고등학교 때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것 때문에 일단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봐봐. 1번에서 현재 우리가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4명. A, B, C, D가 있어. 그럼 이 4명을 갖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일렬로 세울 거야. 일렬로 세운다.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고등학교 때 배울 거야. 그럼 일렬로 세운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이 4명을 뭐 하겠다는 거냐면 줄을 세우겠다는 거야. 줄을. 잘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일단 1번 자리를 정해야 되겠지. 1번 자리. 그럼 1번 자리는 누구누구 올 수 있겠니?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지. 그러니까 1번 자리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4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그지? 네 가지. 그럼 2번 자리에 몇 명이 올 수 있겠어? 누가 누구 올 수 있겠어? 2번 자리에는 일단 1번 자리에는 한 명이 섰을 거 아니야. 그럼 몇 명이 남어? 2번 자리에는 지금 4명이 1번 자리에 쓸 수 있잖아. 내가 1번 자리에 만약에 A를 갖다가 세웠어. 그럼 몇 명이 남는 거야? 3명이 남지. 그럼 2번 자리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다는 소리니? 3명이 일단 앉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면 3가지가 나올 수 있어. 지금 이거 이해가? 어차피 지금 4명이잖아. 4명을 우리가 1번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A도 앉을 수 있고 B도 앉을 수 있고 C도 앉을 수 있고 D도 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1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럼 1번에 한 명이 앉았을 거 아니야. 그럼 2번 자리에는 한 명이 빠져서 3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만약에 B를 세웠다 생각해봐. 그럼 3번 자리에는 A, B가 빠진 거잖아. 그럼 몇 명이 남어? C랑 D가 남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를 쓸 수 있어? 2가지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만약에 또 C가 섰어? 그럼 3명이 섰으니까 여기는 몇 명이 날 수 있는 거야? 나머지 한 명밖에 없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4명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4명을 일렬로 지금 줄을 세웠지. 응? 그러니까 여기 봐봐. 4명이야. 4명인데 여기 1번 자리를 봤을 때는 이 4명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1번 자리 쓸 수도 있고 B가 1번 자리, C가 1번 자리, D가 1번 자리 올 수 있으니까 경우를 따지는 거야. 이 1번이라는 자리에는 4가지가 다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1번 자리에 한 명이 섰을 거 아니야? 그럼 한 명을 빼봐. 그럼 몇 명이 남어? 3명이 남겠지. 그럼 3명이 지금 몇 번에 서야 돼? 3명이 각각 2번 자리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 자리 쓰는 경우도 한 명을 빼면 3명이 남는 거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그러면 다시 여기에 또 한 명이 쓸 거 아니니? 그럼 몇 명이 남어? 2명이 남겠지? 그럼 2명이 다시 여기 3번 자리에 쓸 거 아니야? 그럼 3번 자리에는 2명이 빠지고 2명이 남았으니까 각각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될 거고, 그럼 이제 1번, 2번, 3번에 다 섰으니까 나머지 한 명이 남겠지. 그럼 한 명이 여기 4번 자리에 쓸 거 아니야. 그게 한 가지. 그러면 이 4, 3, 2, 1을 잘 봐봐. 이 4, 3, 2, 1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곱할 거야. 왜 곱해야 될까? 봐봐. 지금 이거를 이 곱하는 이유를 잘 봐야 돼. 지금 내가 중간에 보면 여기도 서야 되고 여기도 서야 되고 여기도 서야 되고 여기도 서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면 연달아서 일어나. 이걸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 동시에. 연달아서 일어난다. 응?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서야 돼. 내가 다시 봐봐. 이것도 쓰고 뭐뭐 이거지.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는 거야. 그래서 곱을 해주면 돼. 4, 3, 2, 1. 그래서 얼마냐면 24가 되는데 이걸 좀 기억을 해놔. 4부터 봐봐. 주어진 수부터 하나씩 줄이면서 1까지 곱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팩토리얼이라고 그래. 팩토리얼. 팩토리얼. 따라서 해봐. 이 느낌표 표시가 팩토리얼이야. 윤서야 좀 봐라. 졸지 말고. 왜 앞에서 이렇게 맨날 조냐. 지금 봐봐. 4팩토리얼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1까지를 곱해. 그게 4, 3, 2, 1이야. 그걸 4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그러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 그래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5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줄이면서 하나씩 줄이면서 어디까지 곱해주면 돼? 1까지를 곱하는 게 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기억하면 문제를 풀 때 되게 쉬운 게 몇 명이 나오든 간에 뭐 4명이 나오든 5명이 나오든 뭐 할 때 일렬로 세울 때는 그냥 뭐라 쓰면 되냐면 팩토리얼을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n명이야. 몇 명인지는 몰라. 근데 이 n명을 쭈르륵 뭐 할 거냐면 일렬로 세운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하나씩 점점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1까지를 곱하는 게 n명 자체를 일렬로 세운다는 뜻이야.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어디까지 곱한다? 1까지를 곱한다. 얘를 뭐라 부르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불러.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걸 기억을 해야 돼. n 팩토리얼. 근데 적어놔. 얘가 뭐다?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 이 팩토리얼도 고등학교 때 쓰는 용어지만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 만약에 3명을 가지고 일렬로 세운다. 3명을 가지고 일렬로 세우면 3팩토리얼. 4명을 가지고 일렬로 세우면 4팩토리얼. 5명을 가지고 일렬로 세우면 5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 6명이 있어. 6명을 그냥 쭈르륵 줄을 세운대. 6명 자체를 쭉 줄 세우는 거야. 걔를 6팩토리얼. 계산하는 건 되게 쉬워. 6부터 하나씩 줄여. 어디까지 곱해? 1까지 곱해. 이게 뭐야? 팩토리얼. 다시 기억해.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뭐다? 주어진 수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해? 1까지 곱하면 돼. 1까지. 그거를 팩토리얼. 다시 4명을 뭐해? 일렬로 줄 세운다. 4팩토리얼. 5명을 가지고 일렬로 줄 세운다. 5팩토리얼. 어? 팩토리얼. 일렬로 뭐해? 세운다. 일렬로 줄을 세운다. 어? 일렬로 세우는 게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러면 요번에는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다 세우지 않을 거야. 4명을 가지고 4명이 있는데 4명을 가지고 2명만 세워보자. 2명만 뽑아서 한번 세워보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4명을 가지고 다 세웠잖아. 쭈루루. 근데 이번에는 4명 중에서 2명만 뽑아서 세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몇 자리만 필요해? 2자리만 필요하면 되겠지? 간단하게 생각해봐. 그럼 얘가 첫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겠어?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지.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돼야 돼?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에 한 번을 쓸 거 아니야. 그럼 한 명이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몇 명이 남아? 3명이 남잖아. 그럼 2번 자리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3가지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 또 뭐 해주면 돼? 곱해서 12라 쓰면 돼.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갖다가 쭈르륵 줄 세우는 게 있고 전체 인원수 중에 몇 명만 뽑아다 세우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니네 자리를 정해서 간단히 생각해봐. 1번 자리와 2번 자리가 있을 때 1번 자리에는 4명이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 1번 자리에 한 명이 있으면 3명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2번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야?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해볼게. 만약 인원이 A, B, C, D 5명이래. 이 5명인데 우리가 5명을 갖다가 다 세우는 게 아니라 3명만 우리가 뽑아다가 세워보자. 그럼 몇 자리가 필요해? 3자리밖에 필요하지 않겠지? 그럼 1번 자리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1번 자리는 전체가 몇 명이니까? 전체가 5명이니까 1번 자리 몇 가지? 5가지라 써야 되겠지? 그럼 2번 자리는 몇 가지라 써야 되겠어? 1번 자리 한 명 섰으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1번, 2번 섰으니까 3번 자리는 2명이 빠지겠지? 그럼 몇 명이 남겠어? 3명이 남으니까 몇 가지가 돼야 돼?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와 얘를 또 뭐 해주면 돼? 곱해서 60가지라 써주면 돼. 그게 지금 이 소리인 거야. 그게 지금 이 소리다. 그래서 지금 니네가 전체 인원수를 갖다가 세우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전체 인원수 중에서 몇 명만 뽑아다가 세우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다시 아까 뭐라 했어? 6명이 있어 얘들아. 6명. 그럼 6명을 전체 얘를 뭐 할 거냐면 일렬로 세운다. 머릿속에 떠올려봐. 6명을 일렬로 세우면 얘는 뭐가 돼야 돼?
6, 5, 4, 3, 2,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을 쓰면 되고 혹시라도 학교에서는 이거 쓰면 안 된다.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고 그냥 니네는 그냥 문제 풀 때 6팩토리얼 쓰고 얘는 빼버리면 되고 이것만 써버리면 돼. 6, 5, 4, 3, 1. 이게 6명을 뭐 하는 거야?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6명이 아니라 6명 중에서 2명만 세워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6명이니까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얼마? 한 명 빠지겠지? 머릿속에 생각해봐. 6명이 있는데 한 명이 섰어? 그럼 얘는 몇 번? 5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이거는 2명만 세우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3명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3명을 세우지. 그럼 3명을 세울 때는 자리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자리 몇 개 올 수 있어? 6, 얘는 얼마? 5, 얘는 얼마? 4. 이렇게만 해주면 돼. 이게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는 거. 잘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4명을 쭈르륵 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뭐 2명만 뽑아다가 세워라. 뭐 3명만 뽑아다가 세워라. 응?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근데 여기 2번을 봤다가 별표 한번 쳐보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웃.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들아 잘 봐봐.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할게. 이웃이 나오면 거기다 써놔. 무조건 묶어야 돼. 묶는다는 일단 생각을 해놔. 이웃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묶어야 돼. 무조건 묶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A, B, C, D가 있어. 5명 있는데 A와 B가 이웃을 하고 줄 세우는 경우를 갖다가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A와 B가 이웃을 하면 일단 A와 B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그럼 A와 B만 이웃하는 거니까 C하고 D하고 얘는 뭐야? 자유로운 거야. 얘네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제재가 없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A와 B만 이웃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만 묶어. 그냥 짝꿍이라 생각하면 돼. 짝꿍. 그럼 얘하고 얘는 그냥 자유롭게 내비두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잘 봐봐 푸는 거. 얘를 그냥 하나로 봐봐. 얘를 하나로 보고 얘도 각각을 다 하나로 보면 총 몇 개가 생기니?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오지? 잘 봐. 그럼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오면 이 4개의 동그라미를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잘 보자. 지금 이 동그라미들을 내가 그냥 줄 세운다 생각하면 돼. 근데 동그라미가 지금 몇 개니? 몇 개야? 동그라미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4개를 그냥 줄 세워봐. 그게 4팩토리얼이란 말이야. 아까 4명을 줄 세우는 거랑 동그라미 4개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4개를 그냥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럼 4팩토리얼이 나와. 그럼 얘가 24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묶어놓은 거 있지? 묶어놓은 게 지금 몇 명이야? 2명이지. 이 묶음 안에서도 줄을 세우는 거야. 다시 2명을 갖다 또 줄 세우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4명을 줄 세우면 4팩토리얼 3명을 줄 세우면 3팩토리얼 그럼 얘는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야? 2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썼냐면 2팩토리얼까지를 곱해줘야 돼. 다시 지금 5명이 있는데 A와 B가 이웃해 묶었어. 그럼 C랑 D랑 E는 자유롭게 두시고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각각을 다 묶음으로 봐봐. 그럼 이 4개의 묶음을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그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묶음 안에 있는 게 몇 명이냐면 2명이지? 그럼 다시 2명을 또 줄 세우는 거야. 2팩토리얼. 그래서 최종 정답이 2팩토리얼은 그냥 2 곱하기 1인 거니까 2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이 나오냐면 48이 되는 거야. 이게 이웃하는 방법이야. 잘 적어봐봐. A와 B가 이웃을 하고 A와 B가 이웃을 할 때 줄 세우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A와 B를 뭐 한다? 묶어야 돼. 하나의 묶음을 묶는 거야. 묶고 C하고 D하고 E는 그냥 두는 거야. 그럼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두 개지만 하나로 보시고 얘도 각각을 다 하나로 보고 크게 봐봐.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는 4개의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이 4개의 덩어리를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그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묶음 안에서도 줄을 세우는 거야. 몇 명이야? 2명이지. 그럼 2명을 또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얼마 들어가야 돼? 2팩토리얼.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건 되게 쉬워. 만약에 4팩토리얼이면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냥 곱하는 거야. 다시 4팩토리얼이 뭐라고?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게 4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는 4, 3, 2, 1 곱하면 24개.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2. 얘와 얘는 또 곱하여 5, 얼마? 48 이렇게. 다시 봐. 만약에 얘를 문제 한번 바꿔볼게. 5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웃합이자 3명 이웃을 하고 줄 세워보래.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A, B, C 3명을 묶는 거야. 얘를 묶는 거야. 이웃이니까 묶어놓고 D랑 E는 그냥 자유롭게 내비둬. 이렇게. 그 다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각각의 덩어리를 보면서 세 덩어리를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지금 내가 계산하는 거 잘 봐봐. 세 덩어리를 먼저 줄 세우는 거야. 그럼 몇 팩토리얼이냐면 3팩토리얼이야. 그럼 3팩토리얼이 몇이냐면 6이야. 엔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묶음 안에서를 봐봐. 이 묶음 안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어? 3명이 들어가 있지? 그럼 다시 또 3명을 또 뭐 해줘야 돼? 또 줄을 세워야 돼. 그럼 여기 또 뭐가 붙어야 돼? 3팩토리얼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줄을 한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도 줄을 똑같이 세워주면 돼. A, B, C를 또 한 번 줄 세우는 거야. 그럼 얘가 6이고 3팩토리얼 6인 거니까 전체 가지수가 36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이웃하는 방법. 많이 헷갈려한다. 그러니까 이웃한다 그러면 일단 묶어. 응? 못 도망가게 묶은 다음에 얘를 일단 먼저 묶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두는데 이 묶음을 하나로 보는 거야. 먼저 하나로 보고 각각을 다 하나로 보고 그럼 이 세 덩어리를 먼저 줄 세우는 거야. 그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들어가고 묶음 안에 다시 몇 명이야? 3명이 또 있지? 그럼 3명을 다시 한 번 더 줄 세우는 거야. 3팩토리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줄 세우는 걸 알아야 돼. 몇 명을 줄 세운다. 일렬로 세운다. 그게 팩토리얼. 응?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하려면 좀 계속 생각해봐. n명을 세운다. n 팩토리얼. 응? 4명을 세운다. 4팩토리얼. 3명을 세우면 3팩토리얼. 2명을 세우면 2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게 뭐냐면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는 거. 줄 세우는 거. 줄 세우는 거. 그걸 기억을 하면 돼. 몇 명을 가지고 줄을 세운다?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는 걔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서 니네가 일단 먼저 줄을 세워야 된다. 이웃하면 묶고 나머지 말들이 없으면 걔는 자유롭게 대비두고 그럼 얘와 얘를 먼저 쭈르륵 줄을 세워서 3팩토리얼 계산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묶어놓은 그룹 안에서 3명이 들어갔으니까 이 3명을 또 한 번 줄 세우는 거야. 그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얘가 곱해서 36이라 적어주면 돼. 이게 이웃하는 방법이에요. 이웃하는 방법. 응? 근데 거기 5번을 봐봐. 5번에 자연수의 개수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얘들아. 이거 봐봐. 0을
포함하는 경우와 0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만 잘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0을 포함을 한다, 하지 않는다야. 얘부터 한번 해볼게. 포함하지 않는 게 더 쉬우니까. 숫자가 5장 있어. 그럼 이 5장을 가지고 내가 몇 자리를 만들 거냐면 2자리 수를 만들고 싶어.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니네가 2자리 수를 구하려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필요해. 이렇게 먼저 칸을 만들어 봐.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먼저 이 10의 자리에다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10의 자리에다가. 지금 숫자가 몇 개야? 5개지? 그럼 10의 자리에는 몇 개 나올 수 있겠어? 1도 나올 수 있지.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다고. 그럼 10의 자리는 몇 가지가 돼야 하냐면 5가지가 일단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10의 자리에다가 어느 숫자 하나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어느 숫자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숫자는 4개밖에 안 남아. 그럼 너네가 1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란 뜻이지. 이게 뭔 얘기냐면 어차피 너네가 숫자는 5개니까 이 5개를 너네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박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쓸 수는 없다고. 뭐 12, 13, 14, 15, 21, 23, 24, 25 이렇게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매번 이걸 언제 써? 원래 이렇게 다 써보는 게 맞지. 이렇게 다 써보는 게 맞는데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가 다 올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 10의 자리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숫자 카드는 4장밖에 안 남으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5 곱하기 그냥 4로 갖다가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5 곱하기 4.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근데 만약에 카드에 0이 포함되는 경우는 조심해야 돼. 똑같은 2자리인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란 말이야. 근데 10의 자리에는 0이 뭐다? 그러니까 0을 일단 빼야 돼. 그럼 1, 2, 3, 4밖에 못와. 10의 자리에는.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야. 10의 자리는. 근데 어차피 1, 2, 3, 4 중에서 10의 자리에 집어넣을 거니까 만약 1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1을 빼겠지. 그럼 니네가 1의 자리에 남는 카드가 4장이니까 여기는 4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경우의 수가 전혀 달라져. 그러니까 만약에 0이 있다 그래 대표를 갖다 뽑을 때는 거기 지금 써 있지. 자격이 다른 때 그다음에 얘는 자격이 같을 때. 봐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똑같이 A, B, C, D 4명을 두고 나서 회장을 한 명을 뽑고 부회장을 한 명을 뽑자 이거야.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자격이 다르지. 하는 역할도 다를 거라고.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일단 회장으로 올 수 있는 아이는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고 D도 가능해. 그러면 회장으로 뽑는 게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회장을 한 명 뽑겠지? 그럼 몇 명이 남아? 3명이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부회장으로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면 한 명 뽑았으니까 3가지가 돼. 그러면 얘는 12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12가지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번을 갖다가 2명을 뽑자는 거야. 주번이라는 건 뭐냐면 자격이 동등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장, 부회장 뽑는 거하고 주번을 뽑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회장을 A를 뽑고 부회장을 B를 뽑아. 그럼 회장을 또 B를 뽑고 부회장을 A를 뽑아. 그러면 A, B와 B, A는 다른 거야. 근데 만약 주번 같은 경우는 A를 뽑고 B를 뽑나 B를 뽑고 A를 뽑나 얘네 둘은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와 B, B와 A를 다른 걸로 볼 거냐 같은 걸로 볼 거냐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A 뽑고 B, B 뽑고 A는 다른 건데 주번 2명은 A를 먼저 부르고 B를 나중에 부르나
B를 먼저 부르고 A를 나중에 부르나 똑같은 주번인 거야. 이거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이걸 자격이 같다 그래. 그래서 얘는 뭐만 하냐면 되냐면 뽑기만 하면 돼. 뽑기.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얘를 또 조합이라 부른다. 조합. 조합을 우리가 뽑기라 그래. 뽑기. 그래서 조합은 컨비네이션 약들을 따서 우리가 실화 쓰는데 이것도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래야 좀 니네가 문제 풀기가 쉬워. 그러면 현재 4명이야. 그럼 4명 중에서 자괴이 같은 2명을 뽑는 거를 우리가 뭐라 쓰냐면 표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이것도 지금 고등학교니까 중학교 때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를 써놓고 나서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되게 쉬운데 2라는 숫자를 분모의 팩토리얼로 까는 거야. 2 팩토리얼. 그럼 분자에다가는 어떻게 곱하냐? 4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4에서 스타트. 4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곱하는데 어떻게 곱할 거냐면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하나씩 줄여가는데 몇 개를 곱할 거냐면 2개를 곱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다시 연습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5시 3이라 썼다.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되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쉽다고 그랬어. 오른쪽 숫자 3을 3팩으로 까는 거야. 그냥 3이 아니라 3팩토리얼로. 그럼 분자에다가는 어떻게 써? 5가 스타트야. 줄여가는 거야. 몇 개 곱해? 3개 곱하는 거야. 5, 4, 3. 그럼 3팩토리얼은 얼마야? 3, 2, 2를 곱한 거니까 6분의 얼마? 5, 4, 3. 이렇게. 응? 다시 내가 만약에 7시 4라 썼다.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4는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쓰시고 분자는 어떻게 써야 돼? 7에서부터 스타트가 되겠지? 그럼 7 몇 개? 4개니까 7, 6, 5, 4 이렇게. 이게 뭐야? 조합의 계산. 다시 연습해보자. 몇 번만 하면 되게 할 수 있어. 6시 3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3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얼마? 6, 5, 4라고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되게 쉬워. 3팩토리얼이 얼마니까? 6이니까 66 약분해서 5, 4 얼마? 20이라고만 써주면 돼. 20.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해볼 테니까 보자. 5명 있대. 5명. 5명인데 내가 대표를 2명을 뽑는다는 거야. 대표 2명. 근데 대표 2명인데 자격이 뭐하냐면 같다는 거야.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으래. 그럼 뭘로 들어가는 거야?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전체 인원수 중에서 컨비네이션 몇 명? 2명을 뽑아라. 5 컨비네이션이. 5 컨비네이션이. 그럼 계산 어떻게 해주면 돼? 분모의 얼마? 2 팩토리얼. 분자는 얼마? 5 곱하기 얼마? 4. 근데 2 팩토리얼이 얼마야? 2였으니까 2분의 20해서 계산하면 10 이렇게. 다시 만약에 내가 대표 3명을 뽑으래. 대표 3명. 자격이 뭐 할 때야? 같을 때야. 그럼 뭐라 쓰면 돼? 5 컨비네이션 3이라 갖다 계산해 주면 돼. 5시 3. 5시 3. 그럼 얘가 3이 얼마나 들어가? 3 팩토리얼. 분자는 얼마 들어가야 돼? 5, 4, 3 들어가면 되겠지. 5, 4, 3. 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표를 갖다가 2명을 뽑는데 자격이 뭐 할 때? 자격이 다르다. 그러면 그냥 뭐 해주면 되겠어? 대표 2명이니까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는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회장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고 부회장 오는 게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5 곱하기 4만 얘는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와 얘의 다른 점이 뭐냐면 2로 나누냐 나누지 않느냐야. 그러니까 니네가 회장, 부회장 뽑는 거하고 주번을 뽑는 거 아까 설명해 줬지? A, B, B, A는 다른 건데 여기선 다른 건데 주번을 뽑을 때는 A, B와 B, A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2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누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대표 3명이래.
그럼 대표 3명이면 자격이 얘가 또 다르대. 그러면 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하나 이렇게 뽑아보자 이거야. 그럼 회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5가지란 말이야. 5명이니까. 그럼 부회장은 하나 줄고 총무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5, 4, 3이니까 얘는 60이 돼. 그럼 얘와 얘가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자격이 같을 때가 있고 자격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자격이 같을 때는 얼마로 나눴냐면 6으로 나눈 거야. 같을 때는. 얘는 6으로 나눈 거고 얘는 6으로 안 나눴지. 그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A, B, C를 가지고 봐봐. A, B, C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게 되면 BAC랑 BCA랑 CAB랑 CBA를 만들게 되면 6가지가 나오잖아. 이건 뭐냐면 회장, 부회장, 총무로 봤을 때 이 6가지가 다 다른 케이스야. 근데 자격이 같다는 소리가 뭐냐면 니네가 그냥 주번을 갖다가 3명을 뽑자 그러면 이 6가지들을 다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이 다르면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때 ABC와 ACB랑 BAC, BCA, CAB, CBA가 다 다른데 만약에 주번으로 봤을 때는 이 6가지를 다 한 가지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대표 3명을 뽑는데 자격이 같을 때는 6으로 나눈 이유를 잘 보란 말이에요. 왜 6으로 나눠야 되겠냐. 이 6가지를 몇 가지로 봐야 되니까.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주번일 때는. 에? 그러니까 내가 주번을 3명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하나 뽑는 거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번을 뽑는 경우는 뭐가 돼야 돼? 자격이 같다는 거야. 근데 이 회장, 부회장, 총무는 뭐가 돼야 돼? 자격이 다른 거고. 그럼 이때는 6으로 나눠야 되고 얘는 6으로 나누면 안 돼. 그래서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6명 중에 3명을 뽑아라. 얘가 이거야. 63이야. 그럼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분모에 얼마가 들어가? 3팩이 들어가지? 그럼 분자는 얼마 들어가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된다고. 근데 3팩이 얼마야? 6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로 나누라는 소리야? 6으로. 6으로 나누라는 소리야. 어? 거기다 써놔. 자격이 같은 몇 명? 3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얼마로 나눠야 된다? 얼마로 나눠? 정하나 얼마? 6분의 얼마? n, n-1, n-2가 되는 거야. 6분의 n, n-1, n-2. 6분의 n 곱하기 n-1, n-2. 자격이 뭐 할 때야? 같을 때 3명을 뽑아라. 6분의 n, n-1, n-2.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때는 누굴 써서 계산하자? 컴비네이션 써서 계산하자. 연습 다시 해볼게. 만약에 7명이 있대. 7명 중에서 단순하게 대표 2명을 뽑아라. 이건 무슨 얘기니? 자격이 뭐 하자는 거야? 자격이 같다는 거야. 이때와 그 다음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아라. 이때는 자격이 뭐 한 거야? 다른 거지. 그지? 그러면 자격이 같을 때는 뭘 쓰면 돼? 7 컴비네이션 2로 그냥 써주고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2는 얼마로 들어가고 2 팩토리얼 분자는 7에서부터 몇 개? 2개를 곱해라. 그럼 얘는 그냥 뭐라 쓰면 되겠어? 그냥 7 곱하기 6만 쓰면 된다. 나눌 필요 없고. 맞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대표 3명이래. 대표 3명이야. 그럼 대표 3명인데 여기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아라. 그럼 대표 3명일 때 뭐라 쓰면 되겠어? 7 컴비네이션 3으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빼는 거야. 중학교 시험에서 이건 빼시고 계산만 쓰면 돼. 3을 뭘로 깔고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자를 얼마나 써야 돼? 7에서부터 몇 개? 3개야. 줄이면서 3개. 그 다음에 얘는 뭐라 쓰면 돼? 3팩만 모아주면 돼? 없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뭐 할 때야?
자격이 같을 때. 이건 뭐야? 자격이 다를 때.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말이 잘 안 나오고 거기다 써놔.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선분을 그어라. 써놔. 선분을 그어라. 악수를 내라. 응? 선분을 긋고 악수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리그전을 치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선분을 그을 때, 악수를 할 때, 리그전을 할 때. 그러니까 선분을 긋는 것도 뭐냐면 내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A에서 B로 긋나 B에서 A로 긋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분을 긋는 개수가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5개의 점을 가지고 선분을 그었을 때 나오는 개수를 물어봤어. 선분의 개수. 이것도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긋고 이렇게 뭐 긋겠지? 긋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대표 2명이랑.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다 긋는 게 아니야. 그냥 5개의 점을 가지고 선분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대표 2명이랑 똑같아. OC. OC. 근데 이 대표 3명은 언제 써먹냐면 삼각형.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겠냐. 내가 무작위로 하나, 2개, 3개, 4개, 5, 6개 6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어라야. 그럼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A, B, C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봐.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긋나 B에서 긋나 C에서 긋나 어차피 삼각형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6개의 점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만 뽑아내면 돼. 3개의 점만 뽑아내면 돼. 그래서 얘가 대표 3명 뽑는 거랑 똑같아. 삼각형을 만드는 개수가 대표 3명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대표 3명. 그러니까 얘는 6개의 점이 만들어지면 그냥 뭐라 쓰면 되겠어. 63으로 쓰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컨비네이션으로. 다시 자격이 뭐 할 때야? 같을 때가 중요해.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아라가 뭐야? 7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아라 하면 7시2로 그냥 계산만 해줄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대표 3명을 뽑아라 그러면 7시3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 3이 뭐야? 3팩으로 가는 거야. 3팩. 근데 3팩이 얼마야? 3, 2, 1이야. 6이야. 6. 6분의 7, 3은 무슨 뜻이다? 7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까지 곱해? 3개까지만 곱해주면 돼. 응?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나오면 이거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쓰지 말고 얘들아 그냥 그대로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 이것만. 응? 그러니까 이거 쓸 수 있으면 계산하는 거는 쉬워. 그지? 아까 연습 많이 했잖아. 7, C, 3을 계산하시라 그러면 3팩토리얼이 이 3을 가지고 쓴 거야. 3팩토리얼. 근데 3팩토리얼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3에서 스타트해서 어디까지?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게 팩토리얼이고 그럼 3팩토리얼 분의 7, 3은 무슨 뜻이야? 7에서부터 스타트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 3개 곱하는 거야. 그럼 3팩토리얼이 6이야. 이건 암산 된다고. 봐봐. 3팩토리얼이면 3, 2, 1. 3, 2, 1을 곱하는 거니까 6. 4팩토리얼이면 4, 3, 2, 1을 곱하는 거야. 얼마야? 24. 5팩토리얼은 5, 4, 3, 2, 1을 곱하는 거야. 120. 응? 그건 외우는 게 좋다고.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3팩이 걸리면 6. 4팩이 걸리면 얼마? 다시 2팩토리얼이 얼마야? 2 곱하기 1이니까 2야. 이걸 외워. 3팩토리얼은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6이야. 4팩토리얼은 얼마가 돼야 돼? 4, 3, 2, 1이야. 24이야.
5 팩토리얼은 얼마야? 5, 4, 3, 1이야. 얘는 120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는 게 좋다. 이거는 2 팩토리얼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아마 학교에서 팩토리얼도 안 알려줄 건데 일단 우리끼리만 이 팩토리얼이 뭔지만 기억만 해주면 돼.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근데 원래 퍼미테이션이라는 순열도 쓸 건데 그건 그냥 빼버리고 그냥 이 조합만 일단 기억해. 컨비네이션이라는 것만. 근데 이 조합은 언제 써야 돼? 대표 3명, 대표 2명, 뭐 대표 4명, 아니면 선분, 악스, 리그, 삼각형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다 뭘 써? 컨비네이션을 갖다 써서 계산을 할 거야. 응?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대 얘들아. 10명. 그럼 10명이 악수한대. 악수. 그럼 몇 번을 갈 거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니네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A, B, C, D를 10명을 다 쓰는 거야. A, B, C, D. 이렇게. 10명을 다 쓰는 거야. 그럼 악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A가 악수할 수 있는 것만 세워봐. 얘랑 할 수 있지. 얘랑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다 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못 세지. 시험장에서 못 센다고. 이걸 언제 세고 있어?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A하고는 B하고 할 수 있어. 그치? A랑 B랑 할 수 있잖아. 근데 A하고 B하고 하는 거하고 B하고 A하고 하는 거는 같은 거지. 그러니까 B하고 A하고 B를 같은 걸로 보는 게 뭐야?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악수하는 경우도 10명 C 2로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얘가 2 팩토리얼 2분의 10 곱하기 얼마? 9에서 총 몇 번 할 수 있구나. 45번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0명에서 서로 악수를 몇 번 할 수 있냐? 45번 할 수 있는 거야. 45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다 짝짓는 게 아니라 이러면 종쳐. 그러니까 악수라는 거의 의미를 너네가 잘 파악하면 돼. 그러니까 악수라는 거의 의미가 뭐랑 똑같다? 자기의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아. 그걸 악수한다 그래. 악수.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면 10시 2로 계산해 주면 되고 5명이면 5시 2로 계산해 주면 돼. 5시 2로.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봐도 바뀔 수 있겠지? 10개의 점이 있대. 그럼 10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물어봐. 10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나? 그럼 니네가 또 어떻게 해야 돼? 10개의 점을 또 찍겠지. 그럼 10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점을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이 만드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언제 만들고 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 삼각형이라는 거를 구하는 게 누구랑 똑같아? 자격이 같은 이 대표 3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라 계산해 주면 돼? 10시 3으로 갖다 쓰고 계산만 빠르게 3팩토리얼 10, 9, 8 이런 식으로. 그럼 곱하지 마시고 약분 떨구고 총 120개 만들 수 있는 거야. 10개의 점을 가지고. 10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총 120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잘 기억해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 써먹는 거다. 얘가 뭐야? 순열이야. 순열. 순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대표 2명, 대표 3명, 악수하는 거, 선문 긋는 거, 삼각형 만드는 거, 리그전 치르는 거. 그건 다 뭘로 계산할 거냐면 컨비네이션을 계산할 거야. C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컨비네이션. 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지금 이 경우의 수를 잘해야 뒤에 확률이 쉬워져. 그러니까 확률은 어차피 경우의 수를 2번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경우의 수를 못 구하면 확률을 못 해. 근데 경우의 수를 잘 구하면 확률이 쉬워진다고. 그래서 오늘 설명했던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우기, 그 다음에 뭐 뽑아서 세우기, 대표 문제, 대표 뽑기. 근데 대표를 뽑는데 어떻게 뽑을 거야? 자격이 다르냐? 자격이 같냐? 그러니까 자격이 같을 때 다를 때 이것도 잘 봐야 되고. 알겠지? 뭐 쉽지? 또 다 쓰지 마시고 60을 그냥 7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최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 7, 8에 56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총 몇 개 나와야 돼? 8개 나오면 되겠지. 그치?
이게 또 다 쓰지 마시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다 쓰지 말고 그냥 어차피 60까지니까 60까지 안에 7의 배수가 가장 큰 게 얼마인가만 찾으면 되잖아. 7, 8이 56이니까. 그래서 8개가 들어가겠다. 동시에 동그라미 쳐봐. 아까 동시에란 말이 나오면 합이니 곱이니? 곱이야. 봐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던져볼게.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그림 아니면 숫자니까 두 가지밖에 못 나오지? 얘도 몇 가지 나와야 돼?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합이야, 곱이야? 그럼 얘가 총 8번이 나오는데 왜 8번이 나오는지 한번 써볼게. 그래서 우리가 앞면 아니면 뒷면일 텐데 보통 우리가 앞뒤를 한글로 쓰지 않고 잘 적어놔. HT로 쓰는데 H는 헤드, T는 꼬일, 테일 꼬일, 꼬리 꼬리. 그래서 앞뒤 이렇게 HT로 갖다 만들면 된다. 그럼 내가 동전을 갖다 3개를 던졌어. 다 적어줄게. 외워. 모두 앞면. 가능하지? 모두 앞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내가 아까 빼먹지 말고 쓰라는 게 앞면 2번에 뒷면 하나부터 쓰는 거야. 그 다음 다시 순서를 바꿔서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뒷면, 앞면, 앞면 이렇게 그래야 안 빼먹어. 그 다음은 하나를 또 뒤집어. 그럼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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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이렇게. 그 다음은 모두 뒷면. 모두 뒷면도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총 8가지가 맞지. 그지? 근데 이걸 좀 외워놓는 게 좋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률까지 배울 거기 때문에 동전을 갖다가 3개를 동시에 던지면 8가지가 출현을 하고 모두 앞면 한 가지, 모두 뒷면 한 가지, 그다음에 앞면 2번에 뒷면 1번이 3가지가 나와. 앞면에 뒷면 2번도 3가지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토탈 몇 가지야? 8가지. 그러니까 이 8가지를 니네가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된다고. 모두 앞면 하나, 모두 뒷면 하나, 앞면 2번에 뒷면 1번이 3번, 앞면 1번에 뒷면 2번도 3번. 알겠지?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야? 2개는 앞면, 뒷면은 하나니까 토탈 몇 가지? 3가지라 써주시면 되겠지. 됐어? 이해됐어? 주사위 2개 A, B 정해볼게. 그럼 A에서 나올 수 있는 거하고 B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눈이 정확하지 1, 2, 3, 4, 5, 6. 얘도 얼마? 1, 2, 3, 4, 5, 6이야. 근데 문제 잘 읽어봐. 눈의 합을 구할 거야. 얘랑 얘랑을 더할 거야. 눈의 합을 더해서 누굴 찾으래? 6의 약수를 찾으래. 그럼 6의 약수는 몇 개 나오니? 1, 2, 3,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눈의 합이야. A와 B의 눈의 합이야. 그럼 최소값이 얼마니?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2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지. 이 A와 B의 주사위 눈을 더해서. 근데 1은 만들 수가 있어 없어? 1 만들 수 있어 없어? 지금 A는 가장 작은 게 1이잖아. B도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나올 수가 있냐고. 눈의 합을 더해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아니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의 눈의 합을 더할 거라니까. 여기서 주사위가 나올 거 아니야. 눈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눈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하라고. 그럼 더해서 1이 나오겠냐고. 못 나오잖아. 근데 2는 나올 수 있니 없니? 2는 어떻게 하면 2가 나와? 앞에 거 뭐 나오고 1 나오고 뒤에 거 뭐 나오면 돼? 1 나오면 되잖아. A에서 1이 나올 수 있지. 응? B에서 1 나오면 나와. 1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와봐. 더해봐. 2 생기지. 그럼 3은 어떻게 하면 생겨? 1가 뭐 나오면 돼? 2 나오면 되지. 그 다음은 2 나오고 뭐 나오면 돼? 1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더 이상 없지? 6은 뭐 있어? 1과 뭐 나오면 돼? 5. 그 다음은 2하고 얼마?
4. 그 다음은 얼마? 3과 3. 그 다음은 4와 2. 그 다음 5와 1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6의 약수를 니네가 찾으면 1, 2, 3, 6을 만드는 거야. 주사위의 눈을 합을 더해서. 근데 어차피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이 중에 하나와 이 중에 하나를 더해서 1은 만들 수가 없다고. 그치? 근데 2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1, 1 나오면 되니까 3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지. 그럼 토탈 몇 개야? 여기서 1개 나올 거고 2개 나올 거고 여기 몇 개 나오니? 5개 나왔지? 정답 얼마? 9번 나오는 1, 2 아니 3이지. 5 더하면 몇이야? 8 나오면 되겠네. 선생님 다음 여기서 숫자 하나 고르고 여기서 숫자 하나 골라서 6의 배수를 찾으란 소리다. 그럼 6의 배수 중에서 6부터 찾아보자. 6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 앞에 거 1 나오고 뒤에 거 뭐 나오면 돼? 5 나오면 되겠네. 1, 5.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오면 돼? 2하고 4도 가능하지? 그 다음 또 얼마 더 가능해? 4랑 2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얼마? 5랑 1도 가능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12 한번 찾아볼까? 12는 어떻게 나오면 되겠니? 4, 8 가능하네. 8, 4도 가능하네.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8 찾아볼까? 18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당연히 못 나오겠지. 그럼 이 네 가지하고 이 두 가지만 세서 정답을 몇 가지라고? 6가지라고 써주면 되겠네. 밑줄 차 또는 배 또는 비행기. 다시 봐봐. 차 또는 배 또는 비행기야. 아까 얘기했지만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 또는 뭐뭐이거나 이러한 멘트가 나오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그럼 차가 몇 개 있니? 도토리, 밤, 솔방울 3개. 배는 몇 개 있어? 통나무, 나뭇잎, 호두 3개. 비행기 몇 개야? 잠자리, 비눗방울 2개야. 그럼 얘를 뭐 하자고? 더하자고. 이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아까 얘기했지만 곱의 법칙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 동시에. 뭐뭐이고 연달아 일어날 때. 합의 법칙은 언제? 또는 아니면 뭐 할 때? 이거나가 나왔을 때.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멘트들을 잘 보라는 거야. 중간중간에 멘트. 또는 알겠지? 응? 이거 또는 뭐야? 또는 이걸 찾으는 얘기다.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몇 개야? 5. 흰 공 몇 개야? 4. 또는 플러스 얼마야? 9. 이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알겠어? 됐어?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는 거 잘 기억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언제 써야 될까? 엄청 중요하다. 많이 헷갈려하고. 그러니까 또는 아닌 뭐뭐이거나 합. 동시에 뭐뭐이고 연달아 곱. 응? 어렵지 않아서 여기 밑줄 포인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수가 나와야 돼.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오래. 그럼 첫 번째 소수는 1은 소수 아니다. 2, 3, 5. 두 번째는 3의 배수니까 3, 6밖에 없지. 그럼 이 세 가지와 이 두 가지를 뭐 하라는 소리니? 곱하라는 소리다.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곱의 법칙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 이고 아니면 동시에. 이런 멘트에 좀 주목을 하라고. 소수 3개, 3의 배수는 2개. 곱해서 얼마? 6.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케이스를 먼저 분류를 하시는데
이 분류가 또 잘해줘야 된다. 이제 길이 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 너는 A에서부터 C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A에서 C로 갈 때 바로 가는 거는 찾을 수도 있고, A에서 B를 거쳐서 C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먼저 분류를 먼저 해놓으라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가 딱 보여? 바로 보이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여기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니? 두 가지지?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보이지? 그럼 이 2와 4를 더할까 곱할까야? 정답은 곱하는 건데 왜 곱하는지를 잘 보자. 왜 그러냐면 지금 네가 A에서 B까지는 두 가지가 있어. 길이 두 갈래가 있고 B에서 C까지로 가는 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먼저 이 길로 갔어. 노란색으로 갔어. 노란색으로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황색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지. 노란색 하나에 주황색이 네 번이 나오잖아. 그지? 맞아? 근데 또 이렇게 노란색을 가더라도 주황색이 또 몇 번이 나와? 네 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어차피 A에서 출발해서 C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가지가 되고 이렇게 한 가지가 되고 이렇게 한 가지가 돼. 또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돼서 8번이 나오는 건 알겠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시냐면 A와 B는 두 가지가 맞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중간에 뭐 하나를 거친다 그러면 곱의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 중간에 무조건 거치면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답을 쓰실 때는 이 2와 8을 더할까 곱할까? 니네가 세는 거는 이 케이스를 다 합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와 8을 더하는 거다. 또 곱하지 마시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케이스가 분류가 되면 이 케이스와 케이스를 합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합치는 거라고.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각각 구할 때는 다이렉트 가는 건 어차피 셀 수 있고 중간에 거쳐서 가는 경우는 곱의 법칙을 써서 8가지를 구해주고 마지막에 최종 정답은 2와 8을 더해서 10이라 쓰시면 되고 몇 번이야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9번도 보시면 햄버거하고 음료수하고 디저트를 하나로 묶는 거지. 세트 만드는 거니까. 그럼 햄버거는 3개가 있고 5개구나. 음료수가 3개가 있고 디저트가 2개가 있네. 그럼 5와 3과 2를 곱할까 더할까? 니네가 멘트를 넣어봐. 햄버거를 골라야 되고야. 뭐뭐 이거야. 음료수도 골라야 되고지. 햄버거 고르고 음료수 고르고 디저트 고르는 거지. 그지? 그럼 중간에 뭐가 껴? 엔드가 끼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연달아서 발생을 시켜야 되는 거지. 세트 메뉴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30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지금 아직도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헷갈리면 멘트를 외우라 했어. 또는 이거나 곱은 뭐야? 그러니까 상황을 좀 살펴봐봐. 뭐뭐 이거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햄버거도 골라야 되고 음료수도 골라야 되고 디저트도 골라야 되잖아. 그게 하나의 세트니까. 그래서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 들어가는 거야. 해보자 얘들아. 깃발 하나의 깃발 이렇게 있어. 깃발. 깃발이 총 몇 개냐면 4개의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을 올리거나 내리는 거지. 행위가.
그럼 하나의 깃발당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니?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지. 얘도 두 가지가 생길 거고 두 가지가 생길 거고 두 가지가 생기겠지. 그럼 얘도 당연히 더할까 곱할까? 지금 상황을 봐봐. 얘 깃발을 올리던가 내리고 얘도 올리거나 내리고 올리거나 내리고 올리거나 내리고지. 그치? 근데 지금 중간에 뭘 썼어? 뭐뭐 이구를 썼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써야 돼? 곱의 법칙을 써야지. 몇이야 그럼? 16. 라기 지금 여러 번 사용해도 좋대. 줄 쳐봐. 여러 번을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하는 영역 다시 말하면 인접이야. 써. 인접하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하래. 이 색칠하는 것도 좀 헷갈린데 봐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야. 그러면 영역을 정하실 때 얘들아 A, B, C 중에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우리가 그냥 뭐 안쪽 아니 바깥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일단 A부터 한번 칠해보자. 그럼 A라는 곳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빨주, 노초, 파니까 몇 가지? 5개를 고를 수가 있지. 맞아? A 5개? 돼? 그럼 B에다가는 몇 개 칠할 수 있겠니? A랑 B랑은 인접해 있지. 그럼 색깔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럼 A에 칠한 거를 B에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4가지를 칠할 수 있지. 근데 이제 C가 문제인 거야.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빨강색을 칠해봐봐. 예를 들어서 그럼 B에다가 주황색을 칠했다 생각해보자. 그럼 C라는 부분은 B하고만 붙어있지. 그럼 A랑은 붙어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럼 C의 입장에서는 누구하고만 색깔이 다르면 돼? B하고만 색깔이 다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하고는 색깔이 같아 되는 거잖아. 그럼 C에 몇 개 칠할 수 있겠니? C에는 아니지. B하고는 색깔이 달라야 되잖아. B하고 C는 색깔이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B에 칠한 것만 아니면 되잖아. C에는. 그럼 B에 칠한 것 빼고 C는 다 칠할 수 있잖아. 그럼 몇 개 칠할 수 있어? 4개 칠할 수 있어야지. C에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주황색만 아니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주황색 칠했다 생각하면 그럼 주황색 빼고 다 칠할 수 있다고. 그럼 마지막에 얘를 또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지금 봐봐. 연 이어서 일어나야 되지. 니네 A만 칠하고 멈추면 돼, 안 돼? 우리가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 3개를 다 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달아서 일단 일어나야 된다고. 연이어서. 응? 그럴 때 항상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써야지. 끊기면 안 된다고. 5, 4, 20에다가 4, 5했으니까 몇 가지야? 80가지. 이 종류가 연어, 광어, 전어, 왜 이렇게 많어? 오징어, 문어, 새우, 달걀. 달걀을 정중앙에 놓자는 거야. 잘 생각하자. 잘 보자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달걀은 정해졌지. 정해졌지. 그럼 초밥이 몇 개가 남어? 몇 개 남어 초밥? 6개 남지. 그럼 자리는 몇 자리가 남어? 자리 몇 자리 남니? 몇 자리가 남어? 6자리가 남았지. 그럼 6자리에다가 초밥 6개를 모아놓은 거랑 똑같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지. 다시 초밥을 몇 개를 6개를 모아놓은 거랑 똑같아? 일렬로 모아놓은 거랑 똑같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가 그냥 없다 생각해봐. 얘가 없으면 그냥 6개를 그냥 쭈르륵 모아오면 돼. 줄 세우면 되잖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 6개를 일렬로 줄 세워라.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6개를 줄 세우면 6 팩토리얼로 들어가야지. 아까 열심히 설명했잖아.
그럼 6팩토리얼은 계산이 얼마가 되냐면 65431이지 않냐? 아까 내가 얼마까지 외우라 그랬어? 5팩까지는 외우라 했지? 아까 5팩이 얼마라고 그랬어? 120. 그럼 120에다 얼마 곱하면 돼? 6. 얼마 나와? 720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초밥을 니네가 세팅하는 방법이 어차피 여기는 고정이니까 이 고정한 거는 신경을 쓰지 마. 고정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나머지 6개를 이 6개 자리에다가 세팅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6개를 그냥 줄 세운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게 6팩토리얼. 이렇게 써먹으라고. 알겠지? 근데 서술형에서 이 6팩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어? 이 고등학교 거라. 그냥 65431만 쓰면 돼. 얘만 빼먹고. 알겠지? 나랑 단짝인 서구가 이웃한데 밑줄 나하고 서구는 뭐하래? 이웃하래. 아까 이웃하는 것도 열심히 설명했는데 일단은 나하고 서구를 뭐 해줘야 돼? 묶어야 된다 그랬지? 기억나지? 이웃하면? 그럼 몇 명이 남어? 5명이니까 몇 명 남어? 3명의 이름 모르니까 A, B, C로 보자. 이 3명은 자유로우니까 내비두라고. 아까 했던 게 기억 잘 꺼내놔 봐봐. 동그라미 몇 개야? 아까 얘 하나로 취급하라 했잖아.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네 개를 먼저 뭐 하라고? 줄 세우라고. 그게 얼마야? 4팩이지? 그지? 4팩 아까 아무 하나라고 했지 얼마? 24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드 주머니 안에 나랑 누가 있어? 서구가 있지? 그럼 얘네 2명도 뭐 해줘야 돼? 줄 세워야지. 그럼 얼마 들어가? 2팩이 들어가지? 그치? 2팩은 몇이야? 2. 얼마? 48. 맞아. 몇 번이야 그래서? 지금 어른 셋, 아이 셋. 어른 셋, 아이 셋. 어떻게 쓰려니? 어른과 아이가 번갈아 쓰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퐁당퐁당 써야 돼. 어른이 쓰고 아이가 쓰고 어른이 쓰고 아이가 쓰고 어른이 쓰고 아이가 쓰란 소리다. 응?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순서 바꿔서 아이 쓰고 어른, 아이 쓰고 어른, 아이 쓰고 어른. 돼, 안 돼? 잘 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어른부터 몇 명이야? 3명을 그냥 먼저 줄을 세워. 줄을 세워. 그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엔드. 그다음에 I 보자. I라는 입장에서도 그냥 뭐 하면 똑같은 거야? 줄 세우는 거랑 똑같지. I 세면 줄 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른이 있는 줄을 쓰는 거야. 퐁당퐁당이니까. 어차피 얘는 픽스가 된 거니까 어른을 그냥 먼저 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냥 번갈아 줄 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3팩, 3팩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66이 몇이야? 36이지. 그럼 아래 것도 얼마 나와? 36이지. 맞아? 그럼 36, 36이니까 토탈 몇 가지? 72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어른과 아이가 번갈아 서라. 수가 똑같지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두 자리야. 짝수야. 짝수에 포인트를 두시고 일단 네모 2개 그려보자.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럼 니네가 짝수라는 거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니? 1의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거 알겠어? 그럼 1의 자리에 누가 와야 돼? 0 아니면 짝수가 와야 두 자리가 짝수가 되겠지? 그럼 일단 1의 자리부터 박는 거야. 1의 자리 일단 2를 박아보자. 2 집어넣지? 그럼 얘는 고정이야. 1의 자리는 2가 고정이야. 그럼 10의 자리 몇 개 나올 수 있어? 2 빼고 몇 개 나올 수 있어? 3개. 그럼 얘가 3개 만들어지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2를 뺐으니까 10의 자리에는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2, 42, 52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3개. 응? 근데 만약에 1의 자리에 또 뭐 나올 수 있어? 짝수니까 4 나와도 되지. 그럼 1의 자리에 4가 나왔어? 그러면 10의 자리 몇 개 나올 수 있어? 2 아니면 4, 3 아니면 얼마? 5가 나오겠지. 24, 34, 54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몇 개야? 3개지. 그럼 총 몇 개? 6개가 정답이 되겠네. 맞아? 6개? 알겠어? 좀 더 어렵겠네. 누구 구하는 거야? 2의 배수 구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마찬가지 100의 자리 만들어봐.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2의 배수야. 그럼 2의 배수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2의 배수가 되겠니? 얘도 무슨 자리를 보면 되겠니? 1의 자리를 봐야 되겠지? 맞아? 그럼 1의 자리에 0이 왔대. 잘 생각해봐. 1의 자리에 0이 오면 2의 배수가 될까 안 될까? 0이 왔다는 짝수니까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또 뭐 나올 수 있어? 2 나올 수 있지? 그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나눠놔. 그 다음에 이제부터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세주면 돼. 그럼 2를 뺐지 얘들아? 2를 뺀 거야. 그럼 100의 자리 몇 개 나올 수 있니? 2 빼고 1, 2, 3, 4, 5니까 5개 나올 수 있지. 그럼 10의 자리 몇 개 나올 수 있어? 100의 자리 하나 빼고 1의 자리 하나 뺐으니까 4개 나올 수 있잖아. 얘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얘는 몇 개 나와야 돼? 20개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 조심해. 2를 뺐지. 그럼 100의 자리 몇 개 나올 수 있어? 2 빼면. 2 빼면 숫자가 5장인데 0 들어갈 수 없지. 그 0이 못 들어가는 거 몇 개 나와? 4개. 그럼 10의 자리 똑같이 몇 개? 몇 개야? 2개 뺀 거잖아. 100의 자리, 1의 자리 2개 뺀 거잖아. 그럼 10의 자리 몇 개 나와? 4개.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럼 얘도 똑같겠지? 몇 개 나올 수 있어? 4개. 얘도 몇 개? 4개지? 그럼 얘가 총 몇 개 나와? 16개. 그럼 토탈 잘 더해. 16, 16, 32, 20 더하면 몇 개 나와? 52개 나오면 되겠네. 52개. 이것도 엄청 오류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잘 봐야 돼. 크기가 무슨 순이야? 작은 순서야. 그럼 네모 4개 만들어봐. 4자리. 그럼 작은 거부터 세는 거니까 일단 1000의 자리에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제일 작은 수는 몇으로 시작해야 돼? 1로 시작을 하겠지? 그럼 1000의 자리 일단 1을 박어. 집어넣지? 그럼 얘가 100의 자리야. 10의 자리고 1의 자리다. 잘 생각해. 100의 자리 몇 개 나올 수 있니? 1 빼고 몇 개? 3개.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1개. 6개가 나오는구나. 1로 시작하는 게 6개다. 그럼 당연히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일까?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얘도 6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잘 봐. 3으로 시작해도 몇 개니? 똑같은 방법이니까 6개야. 그럼 여기까지가 총 몇 개니? 18개 나올 테고. 그럼 19번째 한번 구워볼게. 19번째는 일단은 1000의 자리는 4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야. 근데 크기가 작아야 돼. 그럼 100의 자리 얼마 와야 될까? 1 나와야 되겠지? 작은 숫자니까. 그 다음에 10의 자리 얼마 와야 되겠어? 2 와야 되겠지? 그 다음 1의 자리 얼마? 3. 이게 19번째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몇 번째 찾으라 했어? 20번째 찾는 거니까 4, 1까지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얘와 얘가 뭐 하면 돼? 자리 바꾸면 되겠지? 4100 얼마? 3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몇 번째 숫자를 골라라.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려운 게 이런 문제들은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몇 번째 수를 구하시오. 응?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작은 수부터 구하는 것도 있고 큰 수부터 구하는 것도 있어. 그럼 역으로 가야지. 그지? 동메달, 동메달. 거기다 써놔. 얘는 자격이 같냐 다르냐? 얘네가 딱 봐도 자격이 다르지? 그럼 금메달부터 골라봅시다. 몇 개국이니? 8개국이니까 금메달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8가지가 될 거고 금메달 하나 골라냈지? 그 은메달은 몇 가지가 돼야 돼? 몇 가지야? 하나가 줄일 거 아니야 나라가. 몇 가지야? 7이지? 그럼 동메달 다시 얼마 나와야 돼? 6 나오겠지? 그럼 이 세 개 다 뭐 해줘야 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몇이니? 6, 7에 42에다가 8 곱했으니까 8이 16, 8, 4, 30이니까 336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336. 맞아?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면 8번까지 있대. 1, 2, 3, 4, 5, 6, 7, 8. 근데 반에서 한 명씩 나와서 다른 대표와 한 번씩 씨름을 한다가 무슨 전? 리그전이구나. 잘 적어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지? 대표 2명을 뽑아라. 악수를 해라. 선분을 그어라. 리그전을 해라. 조합을 써서 계산한다. 몇 반이니? 8반이지? 8반. 8반에서 2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이. 8C. 기억나? 그럼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2팩. 분모. 분자 얼마? 8, 7. 2팩 얼마라고 그랬어? 2. 약분하면 4. 7, 4 얼마? 28. 이렇게만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써먹으란 소리야. 컨비네이션을. 응? 대표 2명. 삼각형 밑줄 뭐랑 똑같아? 대표 3명. 아까 외우라 했었지? 그럼 전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러면 뭐라 들어가면 돼? 6C로 들어가면 된다. 대표 3명은 무엇으로 들어가? 6C3으로 들어가 주면 되고. 이렇게 써먹으라고. 응? 그럼 6C는 얼마니? 계산하면 2 남고 6 곱하기 5지? 15.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3이면 3이 아니라 3팩으로 들어가는 거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3팩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6. 약분되지? 5, 4 얼마? 20. 근데 n과 m을 뭐하라 했어? 빼라 했지? 20에서 15 빼는 거네. 그치? 그럼 정답 얼마 돼야 돼? 5.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조합을 이렇게 써먹으라는 소리다. 근데 학교 서술형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쓰면 안 돼. 서술형은.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이거를 쓰고 계산만 해주면 돼. 응? 확통을 배우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얘네가 확통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P에서 얼로 가. Q를 거쳐서 얼로 가야 돼? R로 가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중간에 거치면 합이었니 곱이었니? 무슨 법칙? 중간에 거치면 곱의 법칙이야. 그럼 어떻게 셀 거냐면 일단 P에서 Q까지 가는 걸 일단 세야 돼. Q에서 R까지 가는 것도 세야 돼. 근데 내가 하나 예시를 보여줄게. 이렇게 정사각형을 4등분을 시켰을 때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B라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일단 여기부터 하나만 해볼게. 사각형부터.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대. 몇 가지가 되겠니? A에서 시작을 해서 B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최단거리가 뭐냐면 최단거리라는 거는 백이 안 되는 거야. 백. 백. 뒤로 가는 게 안 돼.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니네가 그 커서를 봤을 때 이 2개만 쓰는 거야. 올라가는 거랑 오른쪽만 쓰는 거야. 그게 최단거리야. 응? 왼쪽은 가면 돼, 안 돼? 안 돼.
느려지니까. 내려가는 것도 되는데 안 돼. 무조건 전진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게 최단거리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봐. 지금 내가 A를 출발해서 B까지 갈 때 어떻게 세는 거냐면 일단 A에서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만. 일로 가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다시 일로 가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로 가는 게 한 가지야. 일로 가는 게 한 가지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세는 거냐면 얘랑 얘랑 그냥 더해서 여기다 2라 쓰면 돼.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응? 그럼 다시 봐봐.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야? 이게 한 가지, 이게 한 가지니까 둘이 더해서 여기까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다시 A라는 점에서 이 지점까지 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럼 다시 여기에서 일로 와보자. 스타트 했지? 일로 갔지? 일로 와야 되지.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다시 여기로 또 올라가 봐. 얘도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여기까지 세보자. 아까 여기까지 온 게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지. 여기까지 온 게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여기다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1과 2를 더했지?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여기를 구하는 거지? 더해서 몇 가지? 6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6가지라는 뜻이야. 다시 해볼게. 여기서 내가 P라는 지점에서 Q까지 갈 거야. 먼저 이렇게 써.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쓰시고 얘들아. 이쪽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그럼 여기서 해보자. 여기까지 몇 가지야? 하나하나 더해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긴 다시 몇 가지가 돼야 돼? 둘이 하나 더해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3하고 1을 더했으면 여기까지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까지 오는 거는 얘랑 얘랑 더해서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6가지야. 몇 가지야? 10가지야. 그럼 셌어. P에서 Q로 가는 건 몇 가지야? 10가지라고 센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다시 Q에서 R로 가는 거 세보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노란 점에서 노란 점까지만 가면 돼. 일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일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일로 가는 것도? 그럼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야? 둘이지? 더해서 몇이야? 3. 그럼 Q에서 R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럼 마지막에 중간에 거치면 곱이라 했지? 몇 번 나와? 30번. 정답은 몇 번? 5번. 잘 기억해. 길 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A에서 1로 가는 거 한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야. 맞잖아. 1로 오는 게 몇 가지야? 이거 하나 더해서 두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야. 한 가지야. 두 가지 하나 더해서 여기까지 세 가지야. 다시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더해서 세 가지야. 이 점과 이 점까지 오는 게 각각 세 가지, 세 가지고 이 점까지 오는 거는 다시 둘이 더해서 6가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란 소리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이렇게 세지 말라고. 그럼 나중에 망한다고. 만약에 얘가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정신 못 차린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세라고 그랬어. 근데 니네가 이거 일일이 할 수 있겠어 이거? 안 빼먹고 할 수 있겠어? 못 한다고. 그래서 아까 이 방법을 갖다 쓰면 충분히 빼먹지 않게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세 이거. 어렵지 않아. 1, 3, 6, 10, 15, 21, 1, 4, 10, 20, 35, 21도 했으니까 몇이야? 56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56가지야.
이거 다 못 센다고. 알겠지? 어? 3x 플러스 2y가 15야. 근데 x가 주사위 눈이고 y도 주사위 눈이란 소리는 1부터 6까지 가능. 1부터 6까지 가능이야. 그러니까 1부터 6까지만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면 돼. 그럼 일단 x부터 1 넣어보자. x 1을 넣었어. 3이지? y 몇 나오면 돼? 6 나오면 되지? 될 일이 찾는 거야. 그럼 x 2 넣어봐. 6이지. 넘어가면 9지. 이때는 못 나오지. 이해돼? x 3 넣어봐. 9지. 넘어가면 6이지. y 몇 나와? 3 나오면 되잖아? 근데 x에다가 4 넣었어. 12지? 넘어가면 3이지? 못 나와. 5를 넣었어. 벌써 15가 만들어졌지. 못 나오지. 그럼 누구밖에 안 돼? 1, 6이랑 3, 3밖에 안 되겠지. 몇 가지야?